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불타는 금요일 오늘도 확실하게 달려보면서 이번 주 장안은 잘 마무리해봐야 될 텐데요. 네. 자, 먼저 코인테크 리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1차 목표가 최고가 기준으로 바로 터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장비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 종목이 이제 코인테크다라고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제가 작년 말부터 꾸준하게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에 집중하자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에서 장비 쪽으로 수급이 이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공모 자금 중에 대다수가 공격적인 이제 공장 증설에 사용이 되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제 장비 수주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맞아요. 때문에 코인테크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2차 전지 장비 관련 종목들 전일 같은 경우는 나인테크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 네. 계속해서 우리가 2차 전지 장비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자동차에도 사용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회사 지분 50% 가지고 있는 탑 머티리얼이 LFP 관련된 제조 능력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이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시장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또 2차 전지 장비라든지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네, 전기차 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목표가를 터치했고 다시 한번 오늘도 1차 목표가를 돌파를 좀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1차 목표가를 33,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딱 33,500원 찍고 차익 매물이 출회됐고요. 다시 한번 반등세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절가랑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절가는 지금 현재 33,000원 라인대 위치해 있는데요. 31,700원 라인대, 전일의 시가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를 36,500원 라인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연관 지어서 지난주부터 이제 장비 종목들이 움직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대감도 아직 유효할 것 같습니다. 코인테크 1차 목표가 터치했고요. 2차 목표가 36,500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A프로까지도 어떻게 보면 같은 결 안에서, 큰 네. 맥락 안에서 A프로 맞습니다. 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A프로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장비 대표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이 거래일 전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어제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고 오늘은 시장 여파로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A프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2차 전지 활성화 공정에 사용되는 충방 전기뿐만 아니라 또 이제 테스트 장비를 LG 에너지 솔루션의 95% 매출 비중 95% 차지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또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는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프로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장비, 또 폐배터리, 또 그리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관련 대표 수혜 종목으로 부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4만 원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제가 목표가를 41,0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한번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를 38,000원 라인대 종가상 이탈 시 익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대로 2차 목표가 45,000원까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A프로도 익절가 38,000원에서 대응하시고요. 1차 목표가 41,000원, 2차 목표가 45,000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오늘 리뷰 종목이 2차 전지 장비다 보니까 네. 장비가 오르기 전에 아무래도 주주분들께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2차 전지라면 소재 쪽에 정말 많이 쏠려 네. 있을 텐데 비중이 이제 좀 맞습니다. 장비로 바뀌어가는 흐름을 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어느 네. 정도. 이럴 때 대응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2차 전지 소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소재나 장비 이럴 때 이제 비중 그러니까 뭐 관리요. 작년에 사실상 이제 2차 전지 소재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종목들이 워낙에 큰 폭의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올해 어떤 기관들의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LG 엔솔의 어떤 신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LG 엔솔이 상장하고 이후에도 주요 지수, 뭐 ETF라든지 또 그리고 MSCI 또 그리고 코스피 200의 주요 지수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 자금만 또 1조 5천억 이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기관의 신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친데 그랬을 땐 작년에 강했던 섹터에서 어떤 이제 매도 물량,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큰 성장을 봐야 되는 건데 그랬을 때 2차 전지 소재도 원래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낙폭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던 작년에 많이 이유는 올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당분간은 좀 출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소재에서 장비 쪽으로 좀 이동하거나 아니면 제가 꾸준하게 강조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쪽에 우리가 새롭게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에 네. 접근했을 때는 좀 시세를 좀 폭발적인 시세를 좀 분출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좀 이동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 봤을 때 한번 시장에서 전환해서 네. 보는 관점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또 달릴까 말까 함께 하시면은 또 좋은 종목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오늘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시장에서 지금 한 이 섹터에만 계속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차량용 반도체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김준호 네. 매니저도 요새 가장 공격적으로 밀고 있는 섹터가 이쪽이 맞습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차량용 반도체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달려야 네. 된다고 사인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을 최근에 가장 좀 밀고 있구나 이렇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자주 나와요. 네, 일단 이 안에서 계속 지금 시장에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 보시면 돼요. 뭐 2차 전지 장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고 또 애플카 이슈도 어떻게 보면 또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인 거고 그렇죠. 최근에 폐배터리 올라가는 거, 또 충전소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 섹터만 지금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성장 섹터들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 섹터에 집중을 해야 포트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그리고 네.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달려야 된다는 사인이 나왔고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그럼 어떤 종목을 오늘 우리가 노려볼지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약간 KC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 대표 종목인 IA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A가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로봇주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IA 뭔가 이름이 또 로봇주 같은데 네. IA 현재 흐름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IA 현재 흐름은 어떤지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7.73%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1,185원에 거래되고 있는 IA. 제가 반도체 섹터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집중하고 있는 거는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한 14%가 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최근에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섹터에 집중하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M&A가 이제 뭐 네덜란드의 NXP라든지 독일의 인피니온의 어떤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인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IA 같은 경우도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팹리스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장 분야에 활용되는 반도체의 어떤 모듈과 또 제어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의 지능형 배터리 센서 모듈과 고전력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IA 김동진 회장이 현대차 그룹 또 부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매출 비중이 현대차 그룹에서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현대차의 어떤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또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IA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IA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KC의 어떤 좀 후속주다 그리고 약간 데칼코메니 같은 또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KC와 마찬가지로 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요. 2017년부터 이제 국내 최초로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양산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염성시 시정부와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전력 반도체 국산화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IA 자회사인 이제 트리노 테크놀로지가 실리콘 카바이드
KC와 함께 SiC 전력 반도체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IA 같은 경우도 이제 SiC 실리콘 카바이드 고전업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중국에도 같이 이제 협력사를 차렸기 때문에 중국에도 꾸준하게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IA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차세대 반도체로 전력 반도체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회사가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A 자체적으로도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현대차에 계속해서 비메모리 또 그리고 어떤 그 센서 모듈 또 고전력 모듈을 꾸준하게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IA를 좀 주목하자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IA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좋다는 반도체가 다 여기 있네요. IA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차량용 반도체 당연히 들어가 있죠. 이 전력용 반도체, SiC 전력 반도체도 이쪽에서 이제 김준호 맞습니다. 매니저가 또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더 좀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IA 그럼 가격 전략도 어떻게 봐야 될지 상당히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일단 뭐 이제 KCB에서는 아직까지 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종목이고요. 이제 박스권 이 하단 부분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좀 반등 추세가 이어지려고 하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1차 목표가로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28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1380원 그리고 네. 손절가는 105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1280원, 네. 2차 목표가 1380원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IA 살펴봤고요. 이어서 달릴까 말까 두 번째 섹터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지금 시장에 블랙홀, 수급 이제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시장 대비 연말에 굉장히 강했던 섹터인데 최근에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로봇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네. 오늘의 두 번째 섹터입니다. 또 조용히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몇 가지 맞습니다. 종목들은 여기서 또 로봇 놓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네, 맞습니다. 자, 확실히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로봇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네. 일단 비보 사인을 주셨고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한번 나올 때가 맞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온 종목도 있고요. 네. 여기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로보티즈, 뭐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이제 로봇 관련된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TF팀에서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하면서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을 때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당연히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뭐 현대차에서도 이제 로보틱스를 활용한 또 이제 미래차를 또 개발하겠다라고 밝혔고 LG전자에서도 로봇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섹터 자체는 우리가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돼서 비보로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인 수혜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로봇주에서는 어떤 종목을 노려봐야 될지 한번 로봇주까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나무가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 나무가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또 수익률을 냈었던 종목 맞습니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무가 또 이번에도 큰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가 현재 흐름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로 나무가가 나왔습니다. 현재 8.3% 강세입니다. 1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나무가의 모회사인 드림텍도 큰 수익을 우리가 챙기기도 했었고요. 또 네. 그리고 드림텍의 모회사인 차량용 반도체 위니캐스도 우리가 최근에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드림텍의 이제 자회사가 이제 나무가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차세대 로봇 청소기에 3D 센싱 모듈을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AI 또 로봇 산업에 투자를 확대했을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에도 차세대 로봇 청소기에 3D 센싱 모듈,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D 센싱 모듈 같은 경우는 2차원 센서보다 확실히 낮은 구간에서도 이제 센서가 그 구조물의 형상 인식이 가능하고 복잡한 구조물도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로봇뿐만 아니라 또 AI 또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또 자율주행 드론
내용까지도 사업 영역이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가에 직접적으로 주목을 하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AI와 또 로봇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또 개발을 확대했을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나무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무가가 지금은 로봇 관련 종목 중에 대안이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실적 개선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모회사가 유니캐스트, 차량인 반도체, 드림텍도 지문인식 모듈을 또 현대차 그룹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가랑 종목을 다시 한번 주목하자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나무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나무가 그럼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 전략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나서 2차 목표가까지 돌파를 했다가 최근에 시장 여파로 또 메타버스, 또 NFT, 또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와줬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직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는 시장에서 강한 수급이 유입돼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5,000원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5,000원, 2차는 16,200원, 네. 손절 라인대는 12,2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무가 최종 2차 목표가 16,2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좀 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김준우 매니저님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매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엠베인 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과 그리고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오.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장 끝나고 푹 쉬시고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엠베인 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김준우 매니저의 무료 방송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달릴까 말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